그리고 하느니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는 이 표면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그 이유가 있죠. 돈에는 눈이 달려있다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돈에는 눈이 있어서 금리가 높은 쪽을 찾아 흘러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건 지금 하느니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는 속사정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해요. 미국이 금리를 빅스텝으로 인상하면 한국도 역시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더 높으면 눈과 발이 달려있는 돈이 금리가 더 높은 곳을 쫓아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빠르게 탈출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돈이 되게 많은 빌 게이츠 아저씨가 한국에 와서 예금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미국의 금리가 1년에 5%, 한국의 금리가 1년에 10%라고 하면 빌 게이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금리만 놓고 보면 한국의 은행에 더 많이 예금을 하겠죠. 한국의 금리가 격하게 높다고 하면 빌 게이츠만 찾아오는 건 아닐 거예요. 한국의 금리가 높다는 소문을 듣고 제임스, 알렉스, 소피아도 다 찾아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1,300원대였던 환율이 1,200원대, 1,100원대까지 쭉쭉 내려올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실제로는 환율이 안정화되는 메커니즘이 금리뿐만 아니라 수출이나 신용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더 복잡하게 작용을 하기는 합니다만, 일단 금리만 딱 놓고 보면 한국이 미국보다 더 금리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지 달러 고간이 넉넉하게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국은 미국보다 금리가 더 높아요. 가끔씩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이 되는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국이 금리를 좀 더 높게 설정을 합니다. 이것이 7월 13일에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빅스텝으로 인상한 것의 본질이에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이 된 건요, 1950년 한은이 설립된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기준금리를 3차례 연속이나 올린 것도요, 전례 없는 일이에요. 미국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는 가운데 한은이 넉놓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특단의 조치를 시행을 하는 겁니다. 미국과 비슷하게 또는 더 빠르게 금리를 인상을 해서 자본 유출을 막아야 되니까요. 최근에는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되게 급격하게 줄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한국의 외환 보유고도 역시 이렇게 점점 줄고 있는 일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추세입니다. 달러 외에 다른 통화는 지금 현재 평가절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엔화도 유로화도 한국의 원화도 다 비슷한 처지입니다. 이렇게 외환 보유고가 막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금리를 그냥 놔두거나 낮추거나 한다면 국내 자금이 미국으로 빠르게 유출이 되겠죠. 왜냐면 돈에는 눈이 달려 있으니까.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그 돈이 다 떠나버릴 테니까요. 이렇게 되면 외환 보유고는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거예요. 한국의 금리보다 미국이 더 높으면 돈에 눈이 달려있다고 했으니까 금리가 높은 한국으로 돈이 쭉쭉 들어와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국 채권과 미국 채권, 여러분들은 이 두 개를 만약 같은 이자를 쳐준다라고 하면 어떤 채권을 사실까요? 당연히 미국 채권을 사겠죠. 미국이 한국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질 테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1억 원이 있어요. 어떤 은행에다 예금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예금하려고? 스리랑카 해라. 스리랑카 금리 30% 준대. 1억 예금하면 야, 우리나라는 고작 1년에 500만 원이나 이자 주나? 근데 스리랑카는 이자가 연간 3천만 원이래. 야, 네 연봉이야. 이래도 스리랑카에 예금 안 하실 거잖아요. 한국이라는 나라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믿음직스러운 조국이지만 외국 기관, 외국 백만장자나 억만장자들이 보기에는요, 한국도 역시 수많은 국가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것도 북한과 아직 지금 휴전 중인 국가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달에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조금 위험한 국가, 못 사는 나라로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은 해외로 자금 유출이 되는 데 있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매력적인 금리,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높은 이자를 주는 편이 나은 거죠. 그래서 대체로 한국은 미국보다 더 높은 기준금리로 설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한은이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는 이 표면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그 이유가 있죠. 바로 인플레이션 압력입니다. 미국도 한국도 이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전 세계가 지금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어요. 팬데믹 시기에 뿌려진 돈이 쏘아올린 이 파급력이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부메랑으로 날아오면서 공격을 시작을 했으니까요.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에 달해서 외환위기 이후에 약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3.9%로 10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이면서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당장 이번 달부터 전기, 가스요금, 수도요금 이런 모든 게 다 오른다고 하고요. 그리고 식품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이렇게
물가 상승 압력이 꽤 큰 상황인데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거죠. 현재 물가 상승률을 보면 금리 인상이 필요한 지점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금리를 만약에 더 풀어주면 당장의 주가에는 좋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더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뭐 70년대나 80년대 초반처럼 그렇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장기간 폭주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이 인플레이션이 일반적인 기준보다 더 높은 상황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적당하게는 금리를 잡아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더 큰 인플레이션이 올 거야 하는 막 이런 대중의 불안 심리가 고착화되는 게 가장 큰 위험이라고 해요.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런 신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수준만큼은 앞으로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은이 빅스텝으로 금리를 인상했지만 이 와중에 연준이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 또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미 연준이 오는 7월 FOMC 미팅에서 또 다시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거대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2.25% 정도로 훌쩍 올라갑니다. 그러면 한은도 역시 곧 금리를 올리겠죠? 이렇게 경쟁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기간이 한동안은 이어질 것 같아요. 오늘은 한은의 금리 인상 빅스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빅스텝 금리 인상에 대한 표면적인 이유와 함께 한국이 미국보다 일반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외환 보유고를 관리하고 그리고 과도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한은에서는 앞으로 금리 인상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빚이 있으신 분들은 이자 부담에 대한 대처와 관리가 요즘에는 좀 필요한 시점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